나는 4살이 될 때까지 밤에는 할머니 댁에 맡겨주곤 했다. 밤에는 할머니와 나란히 잤는데 그 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불단이 있었다.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다 깨면 꼭 가위 눌렸다. 그때마다 매번 불단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문에 손을 대고 흰 얼굴을 반쯤 내민 채 쳐다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할머니가 불단을 향해 할아버지 라고 부르던 걸 봤었으니까. 하지만 그 얼굴은 자세히 보니 아이 같았다. 내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4살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잤었다. 할머니는 내가 11살의 무렵 돌아가셨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슨 병이 원인이었다. 반년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안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었다.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럼에도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건 느끼셨던 걸까? 죽기 직전에 겨우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상태가 나빠짐과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 친척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 간호하고 있던 건 우리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쩐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할머니 쪽을 바라봤다. 그러자 혼수 상태에 터인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눈도 깜박 않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더란다. 어머니가 말을 걸려는 순간 할머니의 입이 움직였다. 너 할아버지를 어디에 보낸 거냐? 평생 할머니를 보아온 어머니도 그제껏 들은 적 없는 낮고 한소린 목소리였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다. 그리고 반나절 뒤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향하셨다. 할머니는 천장이 아니라 그 흰 얼굴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오싹해진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병원에 귀가 안 좋은 아저씨가 찾아왔더란다. 진찰을 보니 한쪽 고막이 찢어져 있었다. 그것도 상처가 심해 화농이 지고 고름이 고여 있었다. 반대편 귀는 원래 들리지 않는 듯해 남자는 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바로 치료하려 했지만 갑자기 같이 온 아줌마가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따지기 시작했단다. 아니, 우선은 치료를 해야죠. 상처를 치료한 다음 여전히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아줌마는 장애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떠들 뿐이었다. 아저씨의 상태가 어떤지 나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끝내는 미친 의사라고 욕까지 먹고 당신 같은 의사는 의사도 아니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병원 사무장이 나와 같이 설득했다고 한다. 사무장을 부르러 갈 때 아저씨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괴로운 듯한 얼굴이었다. 결국 상처는 치료하게 되었지만 아저씨도 아줌마도 그 후로 병원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아저씨 귀를 아줌마가 상처낸 것은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